안녕하세요. 실전 투자자 경매하는 직딩아빠입니다. 오늘은 대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혹시 대출 때문에 투자를 못 하시나요? 투자금이 너무 적어서 대출을 이용해서 레버리지를 활용해야 하는데 뜻대로 안 되시나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대출을 받아서 이자만 내는 거치 기간이 길면 길수록 좋습니다. 거치 기간이 5년이라면 그동안 대출 금액에 대한 이자만 매달 내면 그만이니까요. 원금은 이 기간 동안 하나도 안 갚아도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동산을 담보로 1억을 빌렸습니다. 여기에 금리 3%, 거치 5년이라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다면 1년에 300만 원의 이자가 발생하고 매월 25만 원의 이자만 내면 됩니다. 거치 기간이 5년이므로 1억 원의 자금을 이런 조건으로 5년 동안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대신 이 1억을 가지고 매월 25만 원 이상의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상품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쁜 대출이 아닌 좋은 대출이 되는 것이죠. 그럼 원금은 언제 갚죠? 내가 투자한 부동산이라는 상품을 처분할 때 갚으면 됩니다. 걱정 마세요. 실물 자산인 부동산은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최근의 대출 규제로 인해서 거치 기간을 늘려서 받기 쉽지 않습니다. 거치 기간이 계속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나에게 맞는 조건의 대출은 내가 찾기 나름입니다. 대출 상담사를 통해서도 1금융권, 2금융권의 은행을 통해서도 보험사를 통해서도 말이죠. 부지런히 알아보면 원하는 조건의 100%는 아니더라도 괜찮은 대출은 항상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대출 상품을 팔아야 수익을 내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2018년 경락자금 대출을 받았을 때 대부분의 거치 조건이 1년이었습니다. 1년 동안 이자만 내다가 그 이후에는 원금 플러스 이자를 30년 동안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조금 더 길게 해주는 곳은 2년이었죠. 2년 동안 이자만 내다가 그 이후에는 원금을 상환해야 하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연장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이런 대출을 이용하여 세팅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지만 저는 그래도 조금 더 거치 기간을 길게 해주는 곳을 찾아봤습니다. 낙찰받은 물건은 장기적으로 월세를 받으면서 가져갈 물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찾고 찾으니 거치가 3년 가능한 대출 상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이 대출을 받고 지금 3년이 지난 2021년이 되었습니다. 원금 상환 날짜가 도래했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부동산은 3년 전보다 시세가 꽤 올랐지만 저는 아직 매도 생각이 없습니다. 별 탈 없이 월세를 꼬박꼬박 잘 받고 있고 이 지역과 이 물건은 아직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내 판단이 틀려도 월세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버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금융사에 전화해서 연장 가능 여부를 물어봅니다. 대출 담당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용도가 크게 떨어지거나 특별한 일 없으시죠? 네, 당연하죠. 그러면 연장 가능합니다. 연장 조건은 원금 플러스 이자를 30년 동안 분할해서 납부하시거나 거치 2년 후에 상환을 선택하시면 되세요. 참고로 연장 시에는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금리는 3%이고 대출금의 10% 정도는 상환해 주셔야 합니다. 대출이 1억이라면 1천만 원 정도는 갚아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나이스. 이렇게 무난하게 연장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거치 3년을 찾고 찾은 곳이라서 제가 사는 곳과 거리가 있는 은행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까지 가기가 귀찮아서 묻습니다. 방문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사시는 곳에 가까운 지점에 방문하셔서
해당 서류를 작성하시고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되세요. 저희 은행은 이자만 꼬박꼬박 받아먹으면 됩니다. 지금껏 잘 납부하셨으니까 이번에도 잘 납부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서로 윈윈. 이렇게 해서 아주 쉽게 경락잔금 대출 연장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현재 월세로 세팅되어 있는 물건 2개는 무난하게 2년 더 가지고 갈 수 있고 그 사이 목표 가격에 도달하면 매도 예정입니다. 대출은 정말 알아보기 나름이고 충분히 연장도 가능해서 기간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실제 대출 경험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6월 17일 또 부동산 대책이 나옵니다. 주요 내용은 법인의 주택담보대출이 막혔습니다. 적용 시기는 2020년 7월 1일부터라고 나와 있네요. 저는 이전에 부지런히 대환대출을 알아보고 다녔습니다. 여러 은행의 조건과 가능 여부를 물어보면서 마침내 해당 금융사의 지점장까지 만나서 대환을 하려고 했지만 개인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도 너무 많고 모두 대출을 끼고 있어서 아쉽지만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지점의 대출 가능 조건에 금액적으로 퍼센트가 조금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차 한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지점장도 예전에 경매를 많이 했다고 하면서 친구가 있는 지점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바로 달려가 만나보니 이분은 자기가 경락잔금 대출을 최초로 다루었다고 하시네요. 흔쾌히 믿어드립니다. 그리고 호응으로 리액션을 해드립니다. 결과적으로 이야기가 잘 되어서 여기서 대환을 실행했습니다. 여기는 거치기간이 무려 5년입니다. 2025년까지 이자만 내면서 자금을 굴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대출은 정말 내가 하기 나름입니다. 대출 규제를 뚫을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바로 스스로 부지런히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고 마음 먹는 일입니다. 그러면 한 명, 2명 인맥이 쌓이고 해결이 됩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대출을 규제할 때마다 기회가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경우도 6.17 대책 발표 날에 대출이 바로 실행되었습니다. 개인 대출 규제를 했을 때는 주택이지만 일반 상가 사업자 대출로 가능했었습니다. 사업자 번호만 있으면 은행에서 대출을 해줬습니다. 임대사업자가 막히면 매매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신탁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은행에서는 대출 이자만 잘 내면 크게 문제 삼지 않으려 합니다. 은행은 장사를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대출 상품을 팔아 수익을 얻는 장사죠. 어떤 규제와 상황이 와도 투자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인 투자를 해야 투자의 감을 유지하고 자산을 꾸준히 불릴 수 있습니다. 단 조급하면 안 됩니다. 1년에 한 건의 괜찮은 투자로도 충분합니다. 모두 성공적인 투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오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